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객의 불만의 유형에 대한 유형별 대체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님들은 약간 이제 거만형,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약간 이런 스타일 있으시죠? 네, 정중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자기 자신을 이제 뽐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호감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럴 때, 그러셨냐고. 대단하시다고. 막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약간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의심형이에요. 진짜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별일 없는 거 맞아? 뭐 이런 형태로 본인도 잘 모르면서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증거나 규정이나 규칙을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따로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또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집형, 약간 트집,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거만형하고 조금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약간 짜증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맞장구 좀 쳐주고, 대단하시네요. 막 거만형하고 비슷한 이제 약간 그렇게 고객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조금 귀 기울여서 고객의 약간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응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만함하고 트지평은 거의 좀 비슷한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형. 음, 약간 그러고 싶죠.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절차하고 그런 게 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빠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막 이런 식으로 화법을 이제 사용하면 더 날카롭게 되기 때문에 이 빨리빨리형은 모든 것이 신속하게 고객님 이거 해서 저쪽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또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결제를 받고 나면 저기서 승인을 얻어서 코드를 뭐 인정받아서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이 거의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뒤에 앉으셔서 커피 한잔 하고 계시면 빨리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약간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이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통으로 정말 받아들이냐,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내가 또 즐겁게 가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저 원해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한 번 태어나서 지금 멋지게 살고 20대 중반을 겪고 계시니까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기전하면 어마무시한 세월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전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가면서 처리해 가면서 잘 모르면 배워가면서 또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지혜를 얻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의 앞길을 쫙 이렇게 펼쳐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고객의 화가 화나게 하는 일과까지 태도 그쵸. 근데 글쎄요 서비스 하시는 분 저도 서비스잖아요. 교육도 서비스입니다. 성인학습자들 및 학생들한테 약간 다정하게 대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뭐 제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이 막 한꺼번에 몰리거나 누구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거나 약간 뭐 대놓고 싸우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약간 어긋났거나 뭐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더 많이 살았으면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겨내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무관심. 이게 고객이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잠시만요. 뭐였죠? 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것도 화가 나요.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처리가 안 되겠는데요. 냉담한 거. 글쎄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뭐 이런 거. 어, 뭐 거만하면 네가 그래봤자 뭐 어쩌라고 뭐 어쩔 뭐 이렇게 행동하거나 경직한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부드럽게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게 경직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조금 그렇고 규정제일주의 이거는 규칙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법대로 하시든가요. 막 이렇게 한다든가 발뺌. 제가 담당이 아니거든요. 담당하고 연결하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담당이 아니라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불만이 화를 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오셔서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대충 들으셔서 무슨 얘기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좀 취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해야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장에서는 연습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의 8단계라고 일단 들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아, 네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뭐 감사와 공감, 죄송해요. 속상하셨겠어요. 글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해결이 완벽할진 잘 모르겠지만 부서장하고 또 윗사람들하고 의결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처리 과정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업무상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해드렸어요. 뭐 이런 형태로 고객의 불만의 서비스에 대한 8단계를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 건지 제가 어떤 약간 쇼미십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약간 약간 흉내 뭐 이런 거를 제가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경청을 할 수 있게끔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약간 보면서 쇼맨십도 했습니다. 자,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경청. 고객이 항의를 하면 일단 들은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 저 진상 왜 또 왔어 정말 이런 선입견을 좀 버리고 어, 일적으로 좀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쟤는 맨날 저렇게 와. 아유 정말 진짜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듣는 것도 좋다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충성도고 고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사과. 아이고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고객이 항의를 하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뭐 이런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거. 옛날 같으면 데려와서 자 머리 숙여 사과해 막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리사과로 그러셨군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 사과를 드리는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결을 약속, 고객의 불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관심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 반드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표시 나온 거 제가 흉내낸 것들을 약간 나열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의 파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뭐 질문해야 되는 정보, 아는 것들. 그리고 맨 밑에 분이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우면 고객에게 어떻게 해주면 만족스러울지를 물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방 같은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그마한 거, 지갑 같은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계산하고 나올 때 삐익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안이 와서 지갑 같은 거를 이제 뒤져요. 뭐가 가져가진 않았나 이렇게 뒤집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됐습니다. 오작동인 것 같아요. 가시죠. 이러면 아, 네, 그랬군요. 이러고 가면 그 상대는 그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약간 무수 취급받은 거예요. 네, 도난을 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도둑 취급을 받았는데 마치 검사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 네, 제가 안 가져갔죠? 맞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과를 받아야지 오작동에 대한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상황을 한번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막 고객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너 나 정리할 거냐? 책임질 거냐? 그래도 지금 가방을 주셔야 된다. 줄 거다. 보여줄 거다. 자신 있게.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건지 얘기를 해라.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고객의 말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명예와 자기 체면이 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고객의 만족스러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고객의 화는 또 신속하게 처리, 마냥 또 길면 안 되죠. ARS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 처리한답시고 뭐 몇 번을 눌러주세요, 몇 번을 눌러주세요, 몇 번 뭐 잃어버리는 뭐 어른들은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 막 또 짜증을 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신속한 처리가 되게 중요하고 처리를 했으면 고객이 어떻게 했는지도 결과에 대한 이런 만족을 또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 불만의 사례를 통해서 전 직원이 알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조치를 그래서 요새는 전화로 다 하면 뭐해요? 녹음하잖아요. 녹음해서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객의 서비스란 대응법에 대한 어떤 캐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감정적으로는 절대 아니더라도 대응할 건지,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고객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체크업해서 신속하게 교육 계속 시켜야죠. 직원들을 어떻게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만 짜증나고 땡깡 부리고 아들로 딸로 있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의 객체와 인간과 여러분의 존재와 인권이 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질을 내거나 이러면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문이 또 안 좋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고객의 만족에 대한 불만에 대한 유형, 뭐 과시욕, 뭐 이런 거 상황에 맞게끔 아까 대응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응법에 맞게끔 거만이나 의심형이나 트집형이나 빨리빨리 처리 성격이 급한 빨리빨리형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대응. 근데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약간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막 폭력을 쓰거나 무조건 난동을 부리거나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경찰에 의해서 뭐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객의 불만 서비스 프로세스 8가지 듣는다, 미안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공감 표시한다, 해결을 약속한다, 정보를 파악한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들을 안다, 그리고 피드백을 알려준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굳이 여기 프로세스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서 나는 2단계로 해서 끝낼래, 나는 3단계에서 끝낼래,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뭐 이게 뭐 법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인관계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냥 슬슬 얘기를 할 거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의 만족에 대한 경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존. 한국에서도 아마존이 좋나요? 네, 한국에서 아마존처럼 비슷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들은 쿠팡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마존이 물리의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빠른 배송, 이게 외국에 유럽에 이름 먹히는 거죠. 먹힌 거죠. 걔네들은 저희처럼 딜리버리 스피드가 원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에 대한 최대화를 놀리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먹힌 거죠. 한국에도 오잖아요. 아마존이. 들어가려고 엄청 물류회사. 만약에 불만이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요. 창업자인 제프 베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소비자를 먼저 투자해야 된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줘라. 최적의 방법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고객에게 집착해라. 그래야지만 가치가 창출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프 메저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경영자는 뭘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해라. 불만족스럽지 않게 질은 당연히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리면서 마진도 떨어뜨려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어느 정도 아마존 들어갔어? 대박 글로벌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만족의 유래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고객의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고객의 만족 조사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학습해 본다. 라는 타이틀로 지금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으니까 고객의 만족의 경영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IBM 같은 경우는 최초에 CS 성공 사례가 되게 많았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IBM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91년도에 약간 하강세를 열어서 93년도에 80억 적자가 나면서 4월에 최고 경영자가 루킨 커스터너 회장이 IBM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어떤 마인드였냐면 고객을 하나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만족을 경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다시 IBM이 싹 부활한 그런 경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을 산 거죠. IBM에서.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많이 도대체 뭐야?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에버랜드 갔다 오셨나요?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물이 튑니다. 물이 튑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이런 영상도 있잖아요. 제가 좀 패러디 하는 것도 직원이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왜? 이
장기간이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근데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유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거기를 하면 뭐 물론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오픈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아마존의 영상 자체 패러디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는 애들이 막 신나게 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게 확장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왜 거기에 있는 그 놀이기구를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쵸? 그러면 뭡니까? 그냥 와서 재밌게 타는 사람보다 바이킹 타는 사람보다 거기 탈래 거기 탈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패러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막 이쁘게 막 분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곰돌이 동양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고객 만족의 경영 중에 하나예요. 공공기관인 CS 성공 중에 하나가 CSCS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를 계속 시달리는데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고객 만족 서비스 아카데미, 상품 개발 뭐 이런 것들 실행하면서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 장을 넘겨보면 고객의 만족에 대한 고객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고객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걸 도출시켜서 경영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 이것 때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예를 들게요. 스타벅스는 대부분은 어떨까요? 주차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할 수가 있겠고요. TD라고 해서 드라이브 서비스가 가장 되죠. 드라이브 서비스가. 그리고 결제를 굳이 카드를 내지 않아도 앱에서 딱 깔아놓고 스타벅스 페이를 쓰면 자동으로 자동차 안에서는 결제가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차 등록 번호만 이렇게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또 하는 카드 여기 있어요. 네, 뜨거워요. 네,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맞게끔 고객의 주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경영이에요. 왜 스타벅스를 가게에서 공간도 넓죠? 여러분들 외국에 가셔서 스타벅스 가보세요. 스탠딩이야. 나 뉴욕 가서 깜짝 놀랐어요. 허리 아파서 좀 앉아있고 싶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샀네? 자리가 없어. 다 스탠딩 먹고 가거나 햄버거를 먹고 바로 나가. 뉴욕 사람들은. 한국에만 앉아서 꽂아서 듣고 컴퓨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스타벅스가 한국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 걸러 하나씩. 스타벅스는 되게 공간이 일단 넓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체인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개별적으로 거기 커피는 물론 너무 써가지고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약 같아. 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뭐 프리퀀시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상품도 주고 고객에게 뭔가를 막 우리한테 많이 와. 그럼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서비스 10잔을 먹었어? 그럼 한 잔은 서비스 줄게.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활용한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보다 커피의 문화를 판매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계절 메뉴도 만들고 일회용 커피도 안 쓰고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 그 텀블러 갖고 오면 좀 더 잘하고 연말에 약간 이벤트 같은 거 행사하고 그래서 연말에 막 쭉 뭐 다양한 거 막 먹으면 뭘 주고 막 이러잖아요. 뭐 볼펜이라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약간 고객의 만족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조사하고 그 대상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고객이 뭐가 불만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설정해서,
고객이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평가하고 기존의 마케팅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존적인 관계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고객을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면 좋은 거겠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욕설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서비스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교육 직원들한테 약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고객에게 LS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에 대한 조사의 계획의 수립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하든 뭐든 그러면 뭐 신청 면접 응답자에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는 욕구나 태도나 감정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겠죠.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1회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철문 내용이 좀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권장하고 문제를 좀 바꾸거나 정의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뭐 특정한 제품의 감소나 비율을 뭐 이런 것들 비중을 빨리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조사 계획에 수립해서 설계하는 경우들. 테이크 포스트 인터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직접 앉혀놓고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고객이 느끼는 행동 그리고 그거를 기술로 쓸 수 있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조사 이런 거죠. 그래서 리서치 전문 회사나 기업의 사이트 회사나 고객의 대상 그런 회사들이 이런 자료 수집을 대행으로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전화로 또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표본을 설정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를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하죠.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나쁜 점인지, 무엇이 시사점인지,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어떤 원인으로 고객이 이걸 찾지 않는지 이런 걸 찾아서 계획하고 체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비자가 일생 동안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돈에 대한 확신의 개념이다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그 고객이 얼마만큼 우리 회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고객이 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훨씬 크다. 한 명의 만족의 고객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카우쿵 어웨잉, 카운트, 계산하다, 타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완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거나 체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족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유행과 트렌드가 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객의 요구, 고객의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개선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겠고요. 고객의 요구를 재빨리 대응하고 메일이나 SNS나 최대한 빨리 응답하는 그런 형태로 고객의 생애 가치를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빨라진 느낌? 듭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긴 한데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다 못 끝낼까봐 제가 조금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뭐 50분 수업인데 55분, 60분 이렇게 길게 할까봐 또 그것도 또 마지막인데 또 그럴 것 같아서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노력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진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고객에 만족하는 방법의 10가지. 고객이 원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물어보자 아주 좋아요. 주기적인 질문하고 체크라는 거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할 때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뭘 하나 드린다든가, 이걸 해주신다면 커피 한 잔 드린다든가, 이렇게 어떤 보상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족의 변화에 대한 체크를 하자. 이건 고객이 파악할 때 기간에 걸쳐서 조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면 유행이나 그 패션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계절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성돼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씩, 그리고 뭐 유행을 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저 디자인은 정말 유행이야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간 걸쳐서 조사해서 체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말을 들어서 적용한 거잖아요. 실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내 의견이 반영됐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또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객의 요구에 재빨리 대응하자. 여러분들은 저도 메일하고 SNS나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상품이 뭐 빨리 마감이 됐어요. 쿠폰이 언제까지 써야 해요. 그 다음에 뭐 세일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재고가 별로 없어요. 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제해 주세요. 막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구매 의욕이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다 제끼죠. 그죠? 그 욕구와 근데 계속 봐요. 어머니들이 홈쇼핑 계속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쪽에서 막 뭐라면 꼭 사야 될 것 같고 금방 그 재고가 떨어지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보다 인스타 이게 역시 보시면 광고 계속 뜨죠. 쓸데없는 광고. 여러분들이 찾았던 광고가 계속 떠요. 장화를 하나 찾았어. 그럼 가끔 장화가 뜨는 거야. 콘텐츠를 여러분의 니즈를 이 핸드폰이 읽어서 그 부분을 뜨는 거야. 여행을 한번 어디 놀러 가려고 체크업을 했어. 근데 여행이 계속 떠. 여행이랑 관련된 거, 뭐 맛집도 뜨고, 뭐 기약도 뜨고, 호텔도 뜨고, 막 계속 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알아서 AI가 형성이 돼서 그걸 계속해서 넣는 거죠. 근데 필요 없다면 또 숨기는 것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숨기냐? 자주 나와서 싫으냐? 너랑 관심이 없냐? 마음이 변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재빨리 대응하고 눈으로, 그러니까 그 쇼츠 영상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 더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지금 시대는 시각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귀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광고 효과를 더 부각시키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의 응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유지해라. 이게 고객의 대응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문제가 터지면 그 터진 후에 이미 고객은 당연히 실망을 하죠. 하지만 떠날지도 몰라요. 나 여기 다시는 안 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미리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그 대비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불만사항이 접수가 되면 또 왜 이러는 거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 정말 짜증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근무를 하시거나 삶을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고객에 만족하는 방법 10가지 중에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고 했죠. 좀 불편하죠, 사실. 막 떽떽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인학습자가 친구랑 성적을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아파서 중간고사를 안 냈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못했지만 냈어요. 기말고사는 이 친구도 내고 저도 냈어요. 중간고사를 나중에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비대면 수업이에요. 출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점수가 나왔는데 중간고사 안 본 친구는 B뿔을 받고 중간고사를 잘했든 못했든 낸 친구는 C뿔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C뿔을 받아서
서로 몰랐으면 괜찮은데 서로 그걸 오픈을 한 거야.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는 중간고사 냈는데 왜 C불을 받고 쟤는 중간고사 시험도 안 봤는데 왜 B불 받았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정리정돈 잘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교무처에 가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무처에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막무가내잖아요. 물론 교육을 시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픈해서 그런 거를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거든. 왜 오픈을 하시는지. 그래서 잘 처리는 됐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고객의 불만, 말도 안 되는 불만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직원들에 대한 자세, 교수들에 대한 자세,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조금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고객께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병원 가면 그 정형외과에서 저도 이제 약간 허리가 안 좋아서 막 시술 받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넣는 거는 수액인데요. 좀 이따가 여기다가 항생제를 넣을 건데 조금 뻐근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알러지 있으신지 아닌지 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따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연필로 뭐 써갖고 볼펜으로 뭐 써놓고 갈게요. 1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에게. 처리한다 했잖아요. 저기 앉아 계세요. 안 된다는 거죠. 다 되면 연락 드릴게요. 네, 가 계세요. 이렇게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 처리하는 것이 옛날보다 더 수월해지긴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생기고 이래서 더 수월해졌긴 했지만 고객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대상이 되시면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상담 전화 대기 시간을 줄이자. 네, 이거는 뭐 거의 웬만하면 전화로 응대하는 것보다 이제 워드로 글로벌 컨설팅 회사라든가 액추에이션 뭐 이런 것들 40초를 넘어가면 일부러 딱 끊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사람이 계속 응대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가 또 지연이 되니까 그런 걸 줄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전화로 막 떼떼거리는 사람이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 일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문자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이런 그 상담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골 고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자. 그렇죠. 모든 고객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어떤 곳을 계속해서 찾고 확인하고 또 소득을 창출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미래의 어떤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 맞아요. 진상 고객들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유두리끼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고객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고용할 때 직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어떤 미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일본에 택시 회사가 있었어요. 아침에 모여서 계속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인사를 해요. 계속 90도로 큰 소리로. 근데 큰 소리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퇴출당해요. 오늘 운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얼른 내려서 문 열어주고 트렁크에 있는 거 물건 꺼내주고 문 닫아주고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탈 때 문 열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시켜서. 그러니까 힘들죠. 훨씬 힘듭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맞게끔 사람을 조금 변화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남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학습 내역의 요약, 고객 만족 경영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이 원하는 데 다 들어줌, 뭐 이런 건가요? 네. 경영자든 고객이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고객이 있어야 기업이 생존하잖아요. 또 기업도 생존해야 고객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서로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객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는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뭘가 좋을지, 회사는 어떤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인지시켜야 돼요. 고객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방침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서로 음, 맞춰갈 수 있게끔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뭐 맞춰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돈을 지불하시고 원하는 대로 자연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지는 거나 이런 거면 저희가 다시 재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고객이 서로 요구하는 것들을 기업이 요구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욱더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 조사 계획을 수행해야 할 것. 네, 제가 아까 막 뭐 설문조사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만족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뭐 10,000원짜리 뭘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조사 분석 및 대상에 대한 결정, 조사에 대한 목적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조사 방법 및 뭐 횟수 그리고 조사의 결과에 대한 활용 내용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고객의 만족에 대한 조사를 계획을 할지 이런 것도 수행하는 것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업체 가면 이런 것들을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할 적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만족에 대한 방법,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직접 물어봐라. 네, 그것도 좋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체크해라. 그것도 좋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응대를 좀 빨리 하면서 고객에 대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혹시 불만이 들어오면 그 불만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게끔 그리고 전화는 좀 줄이고 단골 손님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배워야죠. 계속 인지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인관계에서 했던 13챕터까지는 다 마무리를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7, 8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인관계를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촬영한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제가 이제 계절학기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맡고 나서 명세서를 쭉 보니까 뭐 컴퓨터 공학과도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과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학령기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교수자로서 이분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해야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새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3개, 4개씩 찍으니까 여러분도 3개, 4개씩 들으신다고 힘들지만 저도 3개, 4개씩 이럴 거면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6일 밤까지거든요. 피드백을 다 드릴 거예요. 그냥 쓰신 분, 물론 안 쓰신 분은 못 드리겠지만 피드백을 다 드릴 계획이고요.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받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찍는 입장에서는 아직 피드백을 안 드렸고요. 아직 마감도 안 된 상태라 할 거고요. 출석은 시스템상 이미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들었는데 안 든 걸로 할 수 없고요. 안 들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크업 뭐 이게 동영상 보면서 3번에 체크업 하시죠? 그것도 제가 조정한 게 아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원래는 동영상 찍을 때 그걸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듣게끔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Q&A를 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컴퓨터 켜놓고 막 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답변이 늦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를 조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수업 계획서 말을 할 때 첫 번째 출석 20%, 중간고사 30%, 그다음에 기말고사 30%, 에티켓, 예의 뭐 2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예의를 제가 1번 이런 예의는 아닙니다. 2번 이런 예의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상황을 좀 보는 거니까 문자를 했을 때, 메일을 보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대한 에티켓이 있는지. 우리 지금 대인관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어요. 서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구분해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1학년이신 분도 계시고 3년제이신 분들은 학점이 조금 부족해서 들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고 뭐 하여간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하여간 계획하에 여러분들이 계절학기를 신청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계획에 수업도 수업이지만 학점도 학점이지만 어떠한 얄팍한 지식이나 지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새로 찍었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동영상을 다시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이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인관계에서 좀 편안한 관계가 되시고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될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흡수하셔서 주변을 좀 바라보고 또 미래도 좀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실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계속 종교적인 얘기해서 너무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뭐라고요? 네,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채플 기본적으로 들어 하시잖아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에스겔서 34장에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주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다. 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내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 산에 사방에 복을 내리시니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가 되더라. 그러한즉 밭에는 비가 오니까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고 땅에는 그 소산을 내리니 소산이 어떤 지역이 생산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뭐 청주 그럼 포도, 뭐 어디 가면 대구 가면 무슨 배 뭐 이러잖아요.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멍에 외에 나무를 꺾어 여기서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속이나 억압에 비유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멍에 외에 나무를 꺾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넨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거니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복된 어떤 축복 그리고 풍성한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비는 약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교육과 학습과 이런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막 열심히 외워서 암기해서 써먹는 것보다 이 대인관계 짓기는 몸으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의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의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다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복이 갈 수 있도록 복이 가려면 제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되고요. 상대에게 대응하는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에게도 내 마음에 있는 멍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구속이나 억압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꺾어서 없애고 그거를 나의 손에 건네주면서 여호와 내가 너에게 명예를 꺾어서 멍에를 꺾어서 너에게 준다. 그들이 그거를 알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복을 내려줄 테니까
비를 내려줄 테니까 열매를 쌓고 너희가 지역마다 누구는 컴퓨터로, 누구는 건축으로, 누구는 행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땅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잘라서 버려라. 그게 잘라서 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줄 네가 믿어라. 이런 뜻의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어줍지 않은 저의 생각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드리고 마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죄송하게도 기말고사를 또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일 처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감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계절학기가 짧아요. 보자마자 저도 정신없게 성적 매겨서 빨리 입력해서 빨리 피드백 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에 맞춰서 꼭 들으시면 좋겠고요. 동영상 지금 보니까 안 들으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별도의 비용을 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별도의 에너지를 쏟고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새로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공부하려고 있는데 옛날 거 틀은 것보다 지금 따끈따끈한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과제를 주시면 제가 공평하고 진짜 평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보셔서 최대한 점수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강좌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이어지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적으로 학기는 이걸로 마무리 질까 생각 중입니다. 네.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방학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